양자 컴퓨팅 투자 들어는 봤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봐야 할지 정말 막막하셨죠? 오늘 김학주 교수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복잡한 미래 기술의 투자 지도를 제가 아주 명쾌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상용화까지 15년에서 30년. 자, 이게 누구 말이냐면요. 바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딱 한 가지를 분명히 하죠. 양자 컴퓨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기술적 마라톤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0.03%,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S&P 500 전체 시가총액에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와, 아직 1%는커녕 0.1%도 안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거대한 투자 사이클에 정말 극초기 단계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색할 지도입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보고 지금 현재 기술 경쟁의 선두주자들이죠. 이온 트랩과 광자 방식을 비교 분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궁극의 기술인 초전도 방식, 그리고 아주 영리한 투자 대안인 양자 보안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과 최종적인 투자 관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그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왜 세상을 바꿀 기술이라고 불리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투자라는 경고를 받을까요? 이 기회와 위험, 그 양면성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주가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시장인데, 근데도 왜 우리는 양자 컴퓨팅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든 혁신하고 이기려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기술 패권 경쟁 때문이죠. 이건 그냥 멈출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인 거죠. 그럼 이제 기술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궁극의 목표인 초전도 방식으로 가기 전에 지금 당장 보다 현실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두 경쟁자, 바로 이온 트랩과 광자 방식의 대결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의 대표 주자는 뭐니 해도 아이온 Q입니다. 듀크대 교수진이 설립한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벌써 9조 원에 육박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는 그냥 이론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실물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이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경쟁자들이 아직 청사진 그릴 때 아이온 Q는 레이저로 이온을 제어하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방식의 핵심 차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두느냐 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온 트랩은 말 그대로 이온을 특정 공간에 안정적으로 포획해서 다루는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술이에요. 반면에 광자 방식은 빛의 입자인 광자를 먼 곳으로 전송하는 개념이죠. 훨씬 야심차지만 아직은 광자 손실이나 오류 같은 기술적 난관이 많은 좀 더 실험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자 방식이 이렇게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도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 그건 바로 그 궁극적인 목표가 세상을 바꿀 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 세계의 양자 컴퓨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양자 인터넷의 구현, 이게 바로 광자 방식의 꿈인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가장 강력한 성능을 약속하지만 그만큼 가장 험난한 길, 양자 컴퓨팅의 성배라고 불리는 초전도 방식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초전도 방식은 이론상으로는 가장 빠르고 확장성도 뛰어나고 그야말로 완벽한 꿈의 기술입니다. 근데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상온 초전도체라는 정말 거대한 산을 넘어야만 하죠. 이 문제를 푸는 날이 바로 양자 컴퓨팅이 그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날이 될 겁니다. 이번의 대표 주자는 리게티랑 D-Wave 두 회사가 있습니다. 리게티는 뭐랄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처럼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범용 컴퓨터를 꿈꾸는 거고요. 반면에 D-Wave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는 최적화 문제. 예를 들어서 물류나 금융 모델링 같은 딱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전문가라고 보시면 돼요. 리게티의 꿈이 더 크다면 D-Wave는 상용화에 한 발 더 다가서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여러 기술 경쟁자들을 살펴봤는데 여기서 아주 영리한,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투자 전략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베팅하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 바로 양자 보안입니다.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방법이 있다면 어떠세요? 특정 경주마에 베팅하는 대신 경주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에 투자하는 방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양자 내성 암호,
QRC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력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쓰는 모든 암호 체계를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창을 막을 새로운 방패를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보안 산업이 필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골드러시 때에 진짜 돈 번 사람들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라 곡괭이랑 삽 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바로 그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가 아르키 퀀텀입니다. 누가 금을 캐던 상관없이 돈을 버는 거죠. 아직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수준으로 시장에 관심 밖에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컴퓨터가 만들어낼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용히 성장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건데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이 거대한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로 파리를 잡지는 않는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양자 컴퓨터와 기존 컴퓨터는 서로를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가장 잘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의 대체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파트너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메모리가 없다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계산은 엄청나게 빠른 천재인데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산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저장하고 일반 작업을 처리해줄 기존 컴퓨터라는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강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양자 컴퓨터의 그 엄청난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더 빠르고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핵심 제조 기술과 인프라를 이미 쥐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좀 복잡했던 논의들을 싹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최종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투자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이건 장기전입니다. 몰빵이 아니라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아주 작은 일부로만 접근하셔야 해요. 둘째, 아쉽지만 기초과학이 강한 해외의 글로벌 리더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기술이 만들어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그 자체를 봐야 합니다. 워런 버핏은 우리 삶을 바꿀 기업들을 초기에 사들여 큰 돈을 벌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투자의 기회는 모두가 그 가치를 알아보고 난 뒤가 아니라 세상을 바꿀 그 변화의 가능성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양자 컴퓨팅 투자의 지형도, 주요 플레이어, 그리고 핵심 전략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더 이상 양자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꿀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변화의 파도가 마침내 밀려왔을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